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36번째 시간이고요. 직원 모티베이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모티베이션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조직에서는 이제 우수한 능력을 갖춘 그런 직원들 좀 고용을 해가지고 성과를 창출시키고 싶어 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 직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결국은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성과가 30%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고요. 결국 성과는 직원들의 능력과 모티베이션의 곱이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아예 제로다, 이런 경우에는 성과가 아예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사 갈등의 또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조직하고 직원하고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서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조직 입장에서 조직이 이게 중요해라고 해서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우수한 직원들이 그냥 조직을 떠나버리는 거죠.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만 너무 강조를 하면은 회사 자체가, 조직이 그냥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하고 직원, 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그런 목표를 좀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티베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5단계로 사람의 욕구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가장 낮은 욕구 단계입니다.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잠을 자거나 우리가 의식주를 하거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누구로부터 맞거나 하는 이런 폭행 같은 거, 사람은 안전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이라든지, 또 은퇴 후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 뭐 퇴직금 제도,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사회적 욕구입니다. 소속감, 내가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라든지, 또 친구들과의 우정,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 또 다른 사람과의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욕구에 해당이 되는데, 인사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사내 동호회 제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자아 존중 욕구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조직에서의 지위라든지 내 일에 대한 것, 나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인사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력 개발, 이런 제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상위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욕구고요.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이러한 능력 발휘를 하고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무 설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이 욕구 단계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위 계층, 그러니까 지금 5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하위 단계가 충족이 돼야지만 상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의식주, 수면, 이런 부분이 전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 실현 욕구가 충족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 욕구, 예를 들면 3단계 욕구,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하위 계층 욕구는 더 이상 모티베이션 하는 데 있어서 작용되지 않는다. 즉, 내가 소속감, 우정, 애정,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있으면 사실 1, 2단계는 그냥 아무 모티베이션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론이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주장한 이론인데, 인간은 이제 가장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런 대안들을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세 가지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단성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을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 나는 이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성이 있습니다. 유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보상이 그 사람한테 딱
원하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냥 물건을 주면 이게 전혀 자기한테 보상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론이 이제 강화 이론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줬을 때 그 행동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새로운 방법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든지 해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더 이상 이러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예, 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강화 이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이론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예, 36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